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호스퍼에 부임한 2023-2024 시즌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캡틴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입니다. 이전에도 부상자와 퇴장 징계 선수로 인해 잘할만 하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력 손실을 입었던 토트넘인데요. 아시안컵으로 떠난 손흥민 선수는 결정력과 창의성을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대처가 쉽지 않은 공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독일 대표 출신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행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도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 부상 회복이 빨랐던 상황이 됐는데 마침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제임스 매디슨의 회복 일정, 복귀 일정이 정해졌다라고 공개한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둔 사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디슨의 회복 상황을 소상하게 알렸고 또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항상 그렇듯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생 전체에 대한 통찰, 리더십에 대한 교훈을 남겨주는 정말 멋진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밝힌 드라구신 영입 과정에 했던 대화, 그리고 영입 선수에 대한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 팀 운영 방향과 각종 논란에 대한 대답까지 최근에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 게 본인의 훈련과 본인의 축구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직설적인 이야기에도 대답을 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두 드라구신과 티모 베르너를 영입했지만 1월 이적 시장 영입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매디슨의 복귀 일정까지 윤곽이 나왔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최대 6주간의 이탈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진행된 질문과 답변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기자회견에서 그렇듯이 최근 팀 소식, 부상자 현황, 훈련 복귀 선수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부터 벤 데이비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죠. 아마 앞으로 더 한 달 정도는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오반니 로셀소 선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를 진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월요일에 추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부상 문제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맨유와의 경기는 로셀소 선수가 결장할 예정입니다. 유망주 공격수인 데인 스칼렛도 훈련 도중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 맨유와의 경기에 결장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돌아온 선수는 오늘 메인 그룹에 합류한 로메로뿐인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부상 선수들은 아직 모두 주전조와는 떨어져서 훈련하고 있고요. 로메로는 이제 막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복귀하기에는 조금은 이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이제 스칼렛과 로셀소의 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이 나왔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둘 다 근육 부상이지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스칼렛은 햄스트링 부상인데 로셀소는 아직 햄스트링인지 어떤 부상인지 확실하지 않고 치료 중이고 진단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로셀소도 장기 부상으로 빠질 수 있고 그럴 경우 미드필더 영입을 또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 특히 올 시즌에 반더벤을 비롯해서 햄스트링 부상자, 데이비스도 그렇고 지금 로셀소도 그렇고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에서 일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운이 나쁜 건지 아니면 당신의 방식 때문인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큰 것이 분명히 우리의 경기 스타일의 일부분이지만 선수단 로테이션을 많이 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분명히 체력 소모,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가는 축구이자 훈련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적절한 로테이션, 부상자나 퇴장 징계 선수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혹은 선수 영입이 빠르게 이루어졌더라면 여러 선수들이 그럴 때마다 체력을 조절하면서 근육 상태를 점검하면서 뛸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다가 조금은 무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이런 무리가 되기 전에 교체해줬다면 좋았겠지만 센터백 자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벤 데이비스도 풀백인데 센터백을 본 것이고 로얄과 함께 보고 있는 가운데 데이비스까지 뺄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다이어가 있긴 했지만 다이어도 부상이었다고 하니까요. 어찌됐거나 뛸 수밖에 없는 상황, 부상이 아닌 선수가 다 뛸 수밖에 없다가 결국에는 부상을 당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경기 방식과 훈련 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깊은 스쿼드, 우리의 훈련과 경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교체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훈련에 변화를 주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경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포기하면 이런 축구도 못하고 이런 성과도 못 내기 때문에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선수 영입이 진행된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부상 복귀가 가까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이제 막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맨유전은 다소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맨유전은 많이 나와봐야 교체 출전이 아닐까라고 전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편 라두 드라구신이 영입됐고 이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오피셜이 나온 이후 첫 공개 회견이었기 때문에 드라구신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영입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꽤 길게 나오는데요. 1월 이적 시장에 우선적으로 영입해야 할 포지션이 센터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적 시장 마감이 된 이후에 다비소 산체스를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로 떠나 보냈기 때문에 1월 달에 적절한 기회가 온다면 누군가는 데려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요한 랑게 디렉터와 그의 스카우트 팀이 많은 배경 작업을 해왔습니다. 축구적인 관점을 볼 때 드라구신은 우리와 잘 맞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린 선수고 또 훌륭한 퀄리티를 갖고 있고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지, 왜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토트넘이 자신에게 적합한 클럽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동기부여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토트넘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연령대에 있거든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드라구신이 팀에 잘 맞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제노아를 떠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오퍼도 있었는데 토트넘을 택한 것,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한 더 큰 팀, 더 우승이 유력한 팀이 아니라 토트넘을 택한 것은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토트넘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많이 뛸 수도 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스타일도 그렇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한 대로 드라구신과 같은 나이대, 이 선수가 2002년생인데 사르도 2002년생이고 우도기도 그렇고 지금 많은 어린 선수들이 뛰고 있잖아요. 반더벤이라든지 팀 내에 젊고 앞으로 성장해 가는데 퀄리티도 좋은 미완의 대기가 아니라 당장 주전으로 뛰면서 경기력을 잘 보여주는 같은 나이대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며 발전하기에 좋다. 이런 점들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 뭐 사실 평생을 드라구신이 토트넘에 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큰 팀이 되고 우리가 또 그런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 된다면 드라구신이 또 굳이 다른 팀에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서로가 이해관계가 잘 맞았고 서로가 딱 맞다. 성장하는 젊은 팀 토트넘에는 드라구신이 서로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라구신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된 이후부터 센터백 포지션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계속해왔습니다. 체계적으로 영입이 가능한 선수 리스트를 작성했는데요. 스카우트 부서에서 많은 작업을 해왔고 특히 요한 랑게 디렉터가 합류하고 수석 스카우트인 롭 맥켄지가 더 세부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6주 정도 전이었을 겁니다. 저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줬는데요. 그때 이미 라두 드라구신이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레이더망에 항상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선수를 넘어서 인간적인 부분들, 성품과 성격에 대해서 그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라두 드라구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스카우트를 하게 했죠. 저희는 라두 드라구신을 주목한 이후에 계속 지켜봤습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한 이후에 그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는 라두 드라구신을 최우선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라구신의 수비력과 신체적 특성, 피지컬이 마음에 들었고 게다가 아직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이미 발전을 했지만요. 21살에 불과하고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1년밖에 뛰지 않은 선수인데다 우리가 원하는 선수의 프로필에 딱 들어맞는 선수입니다. 어리고 더 잘할 수 있고 피지컬도 좋고 수비력과 운동 능력까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라두 드라구신이 토디보를 놓쳐서 데려온 게 아니다. 애초에 나의 1옵션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드라구신의 기도 살려두는 부분이고 꽤 오랫동안 치밀하게 검토한 결과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성격도 중시한다. 선수를 데려올 때 인성도 중시한다. 실력은 좋고 인성이 좋지 않은 선수는 마다하기 때문에 기량 체크 이후에는 인성 체크까지 했고 거기서 합격점을 얻었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드라구신이 합류한 가운데 로메로 선수가 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드라구신이 왔는데 막상 많이 못 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고 또 혹은 이런 주전급 센터백 3명이 있으니까 한 명을 벤치에 두는 게 아니라 3백으로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3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센터백 포지션에 센터백이 없이 2명 다 풀백을 기용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드라구신을 영입한 이유는 부상뿐 아니라 또 어떤 경기에는 변화를 주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 2명 이상의 톱 센터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두 드라구신을 영입하면서 우리는 3명의 센터백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기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의 출전 시간도 관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부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측면에서도 드라구신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가 익숙한 스타일과 매우 다른 플레이를 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 그 역시 그 점을 좋아했습니다. 라두 드라구신은 그 점에서
매력을 느꼈고 자신의 커리어 다음 단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노아 시절과 지금의 수비는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기뻤지만 그는 빨리 배우는 사람이고 이미 그가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요구를 제가 하고 있고 그 역시 그렇게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노아에서는 라인이 낮은 팀에서 경기를 했지만 토트넘에 오면 하이라인에서 뒤를 커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드라고신 본인도 내가 더 큰 선수가 되려면 배우고 익히고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걸 가르치면 해낼 수 있는 선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이라인 축구를 하는 토트넘은 반더벤과 로메로가 둘 다 햄스트링을 다친 것처럼 많이 뛰고 전력 질주를 많이 해야 되는 센터백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센터백에 대한 선수 교체나 로테이션이 많지 않지만 토트넘은 3명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발 출전시키고 경기 중에도 교체해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될 것이다. 드라고신이 벤치만 지키고 혹은 드라고신이 왔다고 로메로나 반더벤이 벤치로 내려가고 누군가가 밀리는 게 아니다. 셋 다 많이 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의 오퍼가 온 가운데 드라고신을 어떻게 설득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설득하지 않았다. 나는 무엇도 팔려고 하지 않았다. 약 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화를 한 겁니다. 베르너의 경우도 그렇고요. 제가 영입한 모든 선수들과 저는 제가 믿는 것과 그 선수들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만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 올 경우에는 어떤 일을 겪게 됐고 무엇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들이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오면 이걸 해줄게. 이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설득하고 우리 와달라 읍소한 게 아니라 우리 팀에 오면 이렇게 될 거야. 너가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 와라. 요 정도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선수들이 우리 팀에 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즉 억지로 오는 건 의미가 없다. 조건 돈 때문에 오는 건 의미가 없다. 이 팀에 와서 우리 팀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억지로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선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원해서 와서 뛰는 선수만이 성장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영입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어서 베르너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새해가 되기 전에 저에게 제안이 왔을 때 베르너를 영입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니가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됐기 때문에 파이널 서드에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센터백이 우선순위이긴 했지만 기회가 온다면 공격수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싶었고요. 요한 랑게 디렉터와도 좋은 대화를 나눴고 티모 베르너가 스타일적으로 우리 팀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르너는 확실히 우리가 찾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라인의 3가지 포지션 전방, 왼쪽, 오른쪽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이널 서드 지역에 깊이와 퀄리티를 더할 수 있고 또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눠봤더니 베르너가 정말 의욕이 넘쳤고 또 토트넘이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좋아했다. 동기부여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르너의 자리는 어딜까요? 왼쪽일지 중앙일지. 커리어 내내 오른쪽보다는 왼쪽이나 전방에서 많이 뛰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디든 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앙을 가지지 않고 뛸 수 있다는 점이 베르너의 매력입니다. 특히 소니가 아시안컵 차출로 자리를 비운 것도 있지만 부상자도 많거든요. 그로 인해 클루세스키 선수가 와이드 포지션과 미드필더 역할을 함께 했었는데 베르너 역시 경기에 따라서 어느 포지션이나 기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도 선수를 교체할 수 있고 티모는 경기 중에도 모든 포지션에서 똑같이 편안하게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경기 중에 전술 변화, 경기마다 전술 변화, 누군가가 다치고 누군가 못 뛸 때 어디든지 뛸 수 있다. 베르너에게 하나의 역할만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게 베르너가 첼시 시절에 워낙 결정력이 안 좋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이 2번 연달아 나왔는데요. 먼저 첼시 시절 힘들었던 베르너, 그가 좋은 선수라는 걸 증명하는 게 감독인 당신에게 달려있느냐, 당신이 베르너를 살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선수 영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팀에서 뛰는 모습과 내가 만들고 싶은 팀에 적합한 선수인가를 보는 겁니다. 축구적인 관점에서 선수를 본다면 삶과 커리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분명히 베르너는 현재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 있고 이적이 그 선택지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지금 어떤 것인가지 과거에 일어난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나이고 의욕이 넘치고 다시 독일 대표로 뽑히고 싶은 열망도 있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에서 뛰고 싶어하고 토트넘은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오래전의 일이다. 최근은 그 안 좋았던 때보다는 더 좋아졌고 지금 더 본인이 잘하기 위한 의욕이 가득 차다는 것이죠. 첼시 시절 2시즌 동안 빅찬 스미스 16회에 대해서 그게 운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3, 4년 전의 일이니까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베르너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베르너가 그렇게 기회를 놓치던 때의 베르너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감히 말하건대 그는 그때와 다른 선수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서 진화하고 여러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인생의 다른
다른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베르너는 그때 첼시 시절의 베르너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베르너의 동기부여가 올바르다면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베르너는 그때보다 더 나아졌고 더 나아지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명의 선수를 모두 빠르게 영입한 것에 대한 과정에 본인의 이제 요청을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관점은 이를 일찍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기 영입을 열망할 수는 있지만 구단과 선수 모든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시즌 중간인 1월 달에는 쉽지 않은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레비 회장부터 요한 랑게 디렉터와 스카우트팀, 스콘먼 제너럴 디렉터까지 모두가 원하는 바가 일치했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했고 의견이 엇갈리지 않고 똘똘 뭉쳤기 때문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 즉 우리 구단 운영진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걸 쫓아갈 필요 없었다. 후보군을 여러 개 두고 혼선이 있었다면 이게 빨리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딱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누굴 영입하자, 누굴 데려오자, 얼마에 데려오자 딱딱딱 됐다는 거예요. 모두의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에 두 명이 오게 됐고 2주간의 휴식기가 있는데 그 기간에 영입한 선수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또 그 기간에 부상당한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고 국가대표 선수들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찍 데려와서 팀을 빠르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게 됐다라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리그의 강등이라든지 혹은 선수 생활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시련을 겪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재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을 겪고 이겨낸 선수들을 일부러 영입한 것이냐 아니면 이겨내고자 하는 선수를 찾는 것이냐 뭐 이런 동기부여를 중시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니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고려는 한다. 이걸 정확한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한다. 선수의 이력을 통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현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겨냈던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강하니까 역경을 딛고 일어난 순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좌절을 겪는다. 그리고 좌절이 없었던 선수, 순조로웠던 선수는 배제한다. 이런 것도 아니게 하다. 다만 그런 배경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선수를 이해하고 영입한다라면서 아주 치밀하게 선수 영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라고틴에 대해서 이제 루마니아가 유로 2024 본선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루마니아 대표팀 감독은 토트넘에 왔을 때 벤치만 달구게 된다면 이제 우려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경쟁은 빅클럽에 가면 당연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전 자리는 뭐 보장일 수 있는 건 아니다. 로메로, 판더펜 사이에서 경쟁하는 것이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또 로메로는 월드컵을 우승한 선수이고 미키 판더펜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수니까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뛰고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에게도 루마니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요일 맨유전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워크퍼밋 및 서류 등록 작업만 끝나면 스쿼드에 포함될 것이고 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선발 출전 여부에 대한 질문은 기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팀에게 먼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기다려봐야 한다. 아직 선수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토트넘이 완전히 물갈이가 됐어요. 시즌 시작할 때 케인이 떠났고 1월 이적 시장이 됐을 때 요리스 그리고 다이어까지 팀의 고참급 선수들 주장 다니는 선수들이 다 떠났는데요. 이제 당신의 팀이 된 것인가요? 라고 얘기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니요라고 하면서 이전에도 저희 팀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 팀이었습니다. 즉 내 팀에서 내가 누군가를 쫓아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부임한 순간부터 토트넘을 책임지고 있었고 첫날부터 다른 누구의 팀도 아닌 제 팀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토트넘 구단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고요. 그러기 위해선 인력의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요리스는 떠났고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커리어를 쌓은 또 한 명의 선수로서 새로운 커리어의 장을 열게 됐습니다. 그는 토트넘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고 서포터들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준 아주 좋은 팀의 일원이었죠. 토트넘에서 자신의 흔적을 확실히 남긴 선수입니다.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해서 남은 커리어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다만 토트넘은 우리가 원하는 팀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고 그 초기 단계에 있다. 즉 떠나간 선수들은 내 방향성과 철학과 조금은 안 맞았기 때문에 나간 것은 맞지만 그 선수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원팀이었고 나는 그 선수들을 똑같이 대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 휴식기가 찾아오죠. 맨유와의 경기 이후 맨시티와 FA컵 경기까지 2주 동안 경기가 없는데요. 이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 기간으로 인해서 다른 기간에 경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이제 이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정들이 워낙에 빡빡하니까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라고 했고요. 또 1월 이적 시장의 영입이 이제 끝나느냐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죠라고 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한 목표를 세웠고 지금 그 목표를 달성했지만 아직 모든 기회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나아질 기회가 있다면 잡겠다. 즉 우리의 전력을 강화시킬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영입하겠다. 그리고 일단 후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두 선수를 영입해서 기쁘다. 즉 세 번째 영입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맨유전에 대해서 어떤 걸 기대하냐고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 맨유가 최고의 컨디션을 보일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부상 중이던 에릭센, 카세미르, 루크쇼, 이제 엄청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까지 맨유가 그동안 부상자가 많아서 고생을 했는데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다 돌아오게 됐어요. 게다가 올드 트래포드 맨유 원정이니까 힘든 경기가 예상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큰 팀과의 원정 경기를 잘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도전이 될 거라고 자신감을 표했고요. 현재 맨유보다 승점 8점을 앞서 있긴 하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가 많다. 우리의 핵심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우리의 축구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부상자들이 돌아온다면 더 좋은 시즌, 더 높은 순위로도 갈 수 있다. 나는 뒤가 아니라 앞을 본다라고 하면서 맨유와의 경기도 이기겠다. 더 승점차 벌리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토트넘에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즉 맨유와 경기를 하면서 퍼거슨처럼 장기 집권해서 토트넘을 당신의 팀으로 만들고 싶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내 손에 달린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내 손에 달렸다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사랑해 주시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매우 빠르게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타임라인을 저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임명되었을 때, 선임되었을 때부터 제 역할은 클럽의 성공, 축구의 발전, 트로피를 넣고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드는 것뿐인데요. 맨유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일이 풀리지 않으면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비판이 나오고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서 경질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저는 늘 클럽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자 결심했지만요. 모든 감독은 계약 기간이 있지만 그 계약이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익명의 시기에 맞춰서 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저의 주된 임무는 만약에 제가 그걸 집중하게 된다면 오히려 성공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나는 계약 기간과 장기 집권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게 바로 메디슨의 복귀 일정인데요. 메디슨이 언제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라고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메디슨이 아직 팀 훈련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맨유전을 치른 이후 2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2주 동안 별 문제가 없다면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1군 훈련에 완전히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시티와 FA컵 경기를 뛸 수 있을지를 두고 봐야 하겠죠. 언제 훈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맨시티전은 뛸 수 있을지 아닐지가 달려있습니다. 만약 맨유의 경기를 치른 다음 주 초에 훈련을 시작한다면 맨시티전에 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은 어떻게 진행됐고 컨디션이 어떤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경기가 있죠. 솔로몬 역시 그리고 메디슨 역시 최소한 맨시티와의 경기 이후 이어질 경기는 복귀가 가까울 것입니다. 결국에는 빠르면 맨시티전, 늦어도 맨시티와의 경기 다음에는 뛸 수 있다라고 예상했는데요. 우선 후스코어드닷컴은 영입생인 베르너와 드라고신이 모두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히샤이송이 최전방에 서고 베르너, 쿠루세스키, 존슨의 속도감 있는 공격진 그리고 벤탄크루와 호이비에르가 투미들로 나서고 우도기, 반더벤, 드라고신, 포로가 포백, 로메로가 후반 출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5일 맨유와의 경기, 1월 27일 맨시티와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맨시티전에 메디슨이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2월 첫 번째 일정인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부터 메디슨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메디슨 선수의 복귀 상황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 상황 그리고 토트넘이 과연 세 번째 영입 선수까지 데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토트넘의 최신 소식,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의 위기 상황 한준TV에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